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로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 아이들에겐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눈물과 가난으로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빠는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했습니다. 집안엔 금고가 있었는데 항상 현금이 가득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저는 3남매의 막내로 위에 두 오빠들보다 딸이라고 특히 아빠가 저를 많이 예뻐했어요. 먹을 거를 사도 저를 더 챙겨줬고 가게 하시느라 바쁘더라도 주말엔 가게 문을 닫고 놀이공원이며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난 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서 집안일 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를 따로 두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며 항상 표정은 어두웠고 우울감으로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애들은 자? 당신 왔어요? 아빠 기다리다 방금 잠들었네요. 당신은 오늘 뭐 했어? 기분 괜찮아? 네, 요즘은 컨디션 좋아요. 오늘은 아주머니랑 꽃시장 가서 화분도 몇 개 사왔어요. 꽃 키우면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래, 잘했어. 우리 해주 주려고 통닭 사왔는데 잠들었다니 아쉽네. 당신은 해주가 그렇게 예뻐요? 우리 해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아직 영우 영진이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엔 샘낼 수 있어요. 그런가? 해주가 늦둥이라 더 그런가 봐.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도 나고 이제 7살이고 어리잖아. 해주한텐 다 해주고 싶어. 당신 괜찮아? 요즘 병원은 잘 다니지? 전 괜찮아요. 병원 치료도 꼬박꼬박 잘 다니고요. 당신은 나 아무 걱정 말고 몸 생각만 해. 이제 애들 금방 클 텐데 엄마 아픈 모습 보여주면 안 좋잖아. 저도 그게 걱정돼요. 빨리 치료 잘 받고 건강해야죠. 유난히 금슬 좋은 부모님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원이었던 아빠는 퇴근 후 거리를 걷는데 길에서 엄마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해 바로 고백을 했고 엄마도 아빠가 호감이가 몇 번 만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는 금은방은 혼수품 거리에 있어서 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일하는 직원을 2명이나 둘 정도로 장사는 꽤 잘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빠가 늦게까지 일을 할 때였어요. 나 오늘 일할 게 있어서 자네들 먼저 퇴근해. 네, 사장님.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이 동네 밤엔 취객도 많고 질 안 좋은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가게 와서 횡패 부린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일찍 문 닫고 들어가세요. 알지. 지난주에 김씨네 전당포 도둑 맞았잖아. 안 그래도 문 단속 잘하고 조심하려고.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빠는 혼자 장부 정리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 불이 꺼져 있어서 빈 가게인 줄 알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강도는 아빠가 있는 걸 보고 흉기로 위협하며 시계며 보석들을 가방에 담으라고 합니다. 아빠는 가방에 담다가 강도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강도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때 강도가 넘어지면서 연탄 난로가 바닥에 넘어져 순식간에 불이 진열대 천에 옮겨 붙었습니다. 강도는 도망갔지만 아빠는 물건들을 주워 담느라 불길에 휩싸였고 이때 진열대가 아빠 다리 쪽으로 넘어지면서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에 아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잿더미 속에 아빠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빠 가게 화재로
옆집 가게들도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보상을 해주려 집도 팔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빠를 잃고 이제 엄마가 이 집의 가장이지만 몸이 약한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인 오빠들은 학교를 마치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워 다녔고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내 식구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 고물상에 있는 헌옷이며 신발, 냄비 등을 가져가서 쓰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후부터는 저도 오빠들을 도와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와 빈병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엄마는 병세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지만 당장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약만 먹으며 엄마는 아픔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두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형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큰 오빠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작은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혜주야, 오빠들이 이제 돈 버니까 엄마 수술도 시켜드리고 너 방 있는 전셋집으로도 이사 가자.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오빠들이 힘들어서 걱정이야. 일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럼 이 집안의 남자는 나랑 영진이밖에 없는데 엄마랑 혜주, 오빠들이 지켜주려면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지. 항상 신경 쓰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들이 돈을 벌면서 형편도 나아지고 전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제 대학 등록금이며 앞으로 뒷바라지를 다 해줄 거라며 전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작은 오빠가 작업하는 도중 철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뇌를 다친 작은 오빠는 병원에 입원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에 오빠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전 대학을 포기하고 찜질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찜질방 청소와 매점 관리까지 새벽까지 일하다 보면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작은 오빠를 떠나보낸 후부터 우울증이 와 멍하니 있거나 오열을 하며 갑자기 울기도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일하는 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월급도 많이 챙겨주시고 손님이 적은 시간엔 찜질도 하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우울증이 있는 엄마를 집에만 두는 게 불안해서 찜질방에 모셔와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 사장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마, 난 일해야 하니까 엄마는 여기서 찜질하면서 푹 쉬고 있어. 심심하면 TV 보면 돼. 사장님이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알았지? 내가 염치가 없네. 너 일하는 직장까지 따라와서 폐만 끼치고. 엄마가 빨리 몸이 건강해져서 돈 벌어서 우리 혜주 안 힘들게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엄마가 내 옆에서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걸 뭐. 큰오빠가 멀리 지방에서 일하니 엄마 옆에도 나밖에 없잖아. 내가 엄마 지켜드릴 테니 엄마는 밥 잘 먹고 울지 말고 나 속만 안 썩이면 돼. 그래, 우리 딸 속 안 썩히고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언제 또 돌변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몰려온 저녁 시간,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숯 한 증막 안에서 다른 손님들도 못 나가게 문을 잠궜다고 한 중년 남자분이 화가 나서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표정으로 아무 사과도 없다고 화를 내며 그러다가 남자가 손이 막 올라가려던 찰나에 한 남자가 남자의 손을 막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공공장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주머니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죠. 뭐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이 아줌마가 문 앞에 앉아서 못 나가게 했다고?
나 진짜 호흡 곤란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고? 나 이거 이대로 안 넘어가. 당신 고소할 거라고. 그리고 이 찜질방 사장한테도 책임 물을 거야. 아니지? 다들 경찰서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지금 아주머님이 많이 놀라셔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보아하니 아주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해하세요. 저희 남편이 화재로 먼저 저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불만 보면 심장이 뛰고 놀래서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주머님 의도는 이 사람들이 불나서 위험할까봐 도우려는 거였군요. 선생님, 들으셨죠? 뭐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때 제가 도착했고 엄마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희 엄마 지금 좀 아프세요. 우울증도 있고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으셔서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중년 남자는 화가 누그러진 듯 돌아갔고 옆에서 엄마를 잘 도와준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 도와주셔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중재를 해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많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전 괜찮아요. 총각이 잘 도와줘서 제가 그나마 덜 놀랐어요. 아까는 말도 안 나오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우선 어머님 쉬시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동료들과 온 거라 저쪽으로 가야 돼서요. 아, 네, 손님. 저기 일행분들이 같이 계시군요. 그럼 편히 쉬시다 가세요. 전 엄마를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하고 식혜와 삶은 달걀을 제 돈으로 사서 남자분 일행에게 갖다 드렸어요. 안 이러셔도 되는데. 우리 임소방관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민교 소방관이 평소에도 의협심이 불타서 약자들이 당하는 걸 보질 못하거든요. 아, 소방관이세요? 저희 근무 중에 온 거 아니고요. 오늘 휴가로 온 거니까 오해 마세요. 저희 이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소방관님도 찜질방 올 수 있는 거죠.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 풀어야 더 많은 사람들 구해주시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참. 이 동네가 임소방관 집이라 여기 자주 왔다던데 못 보셨나 봐요? 그러셨어요? 워낙 손님이 많아서 제가 잘 기억을 못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좀 괜한 소리를 해서는. 뭐야? 전엔 찜질방에 있는 여직원이 이상하게 눈길이 간다고 얘기해놓고. 남자는 펄쩍 뛰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계속 찜질방에 왔고 오면 아는 채 인사하면서 점점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자는 지방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으라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빨리 결혼하시길 원한다고 은근히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양가에서는 반대 없이 빨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큰오빠는 특히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네, 우리 애주한테 잘해줘야 돼.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느라 이젠 결혼했으니까 편안하게 살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요, 형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돈은 저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그렇게 혜주씨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겠습니다. 고맙네. 난 자네만 믿네. 우리 막내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찢어져. 이제 내가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네.
남편은 젊은 나이에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출근을 해서 일할 정도로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화재로 잃은 아픈 상처가 있는 저로서는 남편이 출근할 때는 항상 몸 조심하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매일 불안했습니다. 신혼의 꿀 같은 시간이 흘러 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다 보니 저 혼자 돌보기 힘들었어요. 친정엄마가 몸을 좀 회복하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손주를 보니 엄마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렇게 환히 웃는 모습은 1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누가 시샘이라도 하는지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먹구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보고 있는데 사고 접수가 들어와 출동했습니다. 10층짜리 큰 상가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상가 안에 있는 식당이며 목욕탕, 헬스장 등 사람이 운집해 있는 곳이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감쌌고 사람들은 창문 쪽으로 나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불길이 세서 창가 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 되지만 다들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멈거렸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 속으로 들어갔고 동료들은 다급하게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에 사람 없나요? 소방관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 질러주세요. 누가 없나요?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실내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왔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구조했습니다. 임 소방관님, 이제 거기에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저 안쪽 문이 잠겨 있어서 그거 부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것까지만 살피고 올게. 남편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이때 잔해들이 무너지면서 남편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들어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근데 사람들은 다 나왔어? 마지막 아이까지 내가 업고 나오는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맞아, 그 아이는 우리가 잘 데리고 나왔어. 화재도 다 진압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심하지 않아.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왜 병원에 있죠?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 대답 대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남편은 잔해에 깔리면서 얼굴과 온몸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걸으려던 남편은 그제서야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걸 알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 그럼 이제 못 걷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 일을 보람되게 생각하는지 알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는 것을 아는 만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제일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얼굴을 볼 수 없어. 결혼할 때 형님이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당신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나도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이런 신세가 되어서 집만 되고 정말 미안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사고를 당한 거고 그나마 그 정도라는 게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의사도 말씀하셨잖아요. 전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걸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애들한테는 얼마나 큰 힘인데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나 연금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아껴 쓰면 될 거야. 당신 힘들게 일하러 다니는 거 나 싫어. 애들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당신 마음 알아요. 그래도 앞으로 돈 들어갈 것도 많고 당신 연금은 왠지 당신 목숨값 같아서 쓰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돈은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우리 애들 커서 대학 가고 결혼할 때 큰일에 쓰고 싶어요. 저 힘든 일 안 하고 생활비 정도 벌 수 있는 일 찾아볼게요. 그것까지는 당신이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당신 고집 내가 못 꺾을 것 같네. 대신 집안일은 나도 배워서 해볼게. 애들 요리도 내가 하고 나도 애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네, 저도 고맙죠. 사실 엄마한테 미리 말해뒀는데 엄마가 당신만 괜찮다면 저희 집에 와서 애들도 봐주고 당신 수발도 도와주고 싶대요. 장모님께서? 내가 장모님까지 힘들게 하다니. 우리 엄마 당신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우리 엄마 당신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그때 찜질방에서 봉변당할 뻔했을 때 당신이 흑기사처럼 짠 나타나서 우리 엄마 도와줬잖아요. 엄마는 당신을 아들처럼 생각하신댔어요. 엄마 마음 받아주세요. 장모님이라 생각 말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과 남편을 돌봐줘서 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몸이 완전히 쾌차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살림을 다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오랜 시간 일하는 건 못하고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식당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기본으로 일해야 해서 안 되고 마트나 계산원 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처녀 때 일했던 찜질방 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식 때도 오고 우리 애들 돌잔치 때도 오셔서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남편 사고 후 저도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시죠? 저 혜주예요. 아유, 우리 쌍둥이 엄마 잘 지내지? 한동안 바빴나 봐? 연락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잘 사나 보다 했지. 제가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애들도 많이 컸겠네. 남편은 여전히 소방관 일 하지? 그게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그 일 안 해요. 사고라고? 아유, 저런. 다리를 다쳐서 집에서만 지내요.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밤 시간대만 찜질방에서 일할 수 없을까 해서요. 혹시 자리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혜주 씨라면 내가 없는 자리라도 만들 거라고. 혜주 씨만큼 책임감 있게 일해주는 사람 드물다고. 지금 안 그래도 2층까지 찜질방을 확장공사해서 사람 구하고 있었거든. 혜주 씨가 일해주면 나야 고맙지. 시간은 혜주 씨 편할 대로 일해.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찜질방에서 일하게 되었고 예전과 내부 구조는 많이 달라졌지만 원래 하던 일이라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남편 병수발 들고 저녁 식사 후에 7시에 찜질방으로 출근했어요. 그렇게 아침 7시에 퇴근해서 애들 학교 보내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미, 유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양치하고 자야 돼. 둘이 싸우지 말고. 엄마는? 우리가 애야? 나도 13살이라고. 유진이 씻기고 밥도 내가 다 챙기고 있다고. 그럼 쌍둥이라도 그래도 유미가 누나라고 유진이 끔찍이 아껴? 그래? 우리 유미 착하네. 그럼 내일 엄마가 퇴근할 때 선물 사와야겠다. 난 됐고요. 유진이 운동 하나 사주세요.
밑창이 다 닳았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죠? 아, 그랬구나. 미안.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나도 몰랐네. 내일 할미랑 시장 가서 운동화 사자꾸나. 아, 신난다. 할머니, 나 메이커 사도 돼? 그럼. 누나 선물은 엄마가 사주고 우리 유진이 선물은 할미가 사줄게. 그럼 됐지? 아, 뭐지? 나만 쏙 뺀 느낌이잖아. 그럼 이 아빠는 요즘 아빠가 베이킹 공부하고 있는 거 다들 몰랐지? 아빠가 맛있는 쿠키 만들어줄게. 기대해.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서로 힘든 내색 없이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찜질방은 집에서 멀지 않아 걸어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언덕 위에 있어서 오르막과 계단이 많아서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걷다가 오르막을 오를 쯤 저만치 앞에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실은 할머니가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5-6살 돼 보이는 꼬마가 리어카를 밀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그 모습을 보니 어릴 때 오빠와 엄마랑 폐지 주우러 다니던 게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꼬마야, 위험하니까 저 옆에 있으려.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괜찮은데. 고마워요. 언덕 위까지 리어카를 밀어서 도착하니 숨이 차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요. 그렇네요. 그래도 예전에 저도 폐지 주우러 다녀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이 무거운 걸. 그래요? 어린 나이에. 오늘은 아가씨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요. 항상 이 언덕길이 고비였거든요.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남자들 오면 기다렸다가 도와달라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운수대통한 날이네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아이가 추울 텐데 할머니랑 같이 다니는 게 기특하네요. 우리 손자? 착하죠? 할미 혼자 다니면 힘들다고 나랑 같이 폐지 주우러 다닌다오. 집에 혼자 두기도 그렇고 같이 다녀요. 그러시구나. 저 지금 출근해야 돼서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다음에 보면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는 허리를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일하면서 내내 그 할머니와 손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추운 날 다해진 털 신발에 봄가을에 입는 얇은 잠바에 낡은 목도리를 동여매고 장갑도 없이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이가 입은 바지는 무릎이 축 늘어지고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행여나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 골목길을 두리번거리며 찾았고 때마침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리어카엔 산더미같이 폐지와 박스를 싣고 손자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리어카를 밀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어제 봤는데 기억나세요? 알죠. 또 이렇게 만나네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이거 장갑인데 이 추운 날 손 시려우실 것 같아서요. 이거 끼시고 일하세요. 그리고 이건 아이 바지예요. 어제 보니까 바지에 구멍이 나서 추울 것 같던데. 꼬마야, 이 바지 아줌마가 선물로 주는 거야. 괜찮겠니? 네,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매번 도움만 받고. 별거 아닌걸요. 리어카 손잡이가 얼마나 찬데. 참,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일찍 나와서 시간이 좀 있어서요. 오늘도 언덕까지 밀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날도 추운데. 어여 출근하세요.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전 리어카를 밀고 같이 다니면서 큰 종이 상자나 폐지를 줍기도 했습니다. 언덕까지 올라와서 할머니와 인사하려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인연인데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전 송혜주예요. 편하게 유미 엄마라고 부르세요. 제가 쌍둥이 엄마인데 큰딸이 유미거든요. 아이고, 쌍둥이라 손 가는 일도 2배겠구먼. 그래서 돈 벌러 다니는 거요? 요즘에 남편 혼자 일해서는 애들 학비 대기도 힘드니까. 네. 할머니는 손자랑만 다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얘가 유일한 내 식구죠. 애들 부모는 사정이 있어서 멀리 가고 나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손주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유, 바쁜 사람 내가 시간 뺏고 정신이 없네. 어여 일하러 가셔야지. 우리 다음에 보면 또 이런저런 얘기해요. 이 장갑 내가 아껴서 잘 낄게요. 우리 손자 바지도 잘 입을게요. 네, 추운데 너무 오래까지 일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세요. 꼬마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손주 얘기를 하면서 눈가가 축축해지던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제가 가는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왠지 할머니가 마음이 짠해서 걷다가 뒤돌아보고 발길이 잘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출근길에 사거리 큰 길가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오늘은 리어카가 안 보여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리어카가 안 보이네요? 그게 우리 손주가 아파서 약 사러 약국에 왔어요. 많이 아픈가요? 그러면 병원에 같이 가요.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10,000원은 넘어서. 돈 걱정 마시고 얼른 집에 같이 가요. 할머니 집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반지하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거실이 전부인 좁은 집이었고 아이는 많이 아픈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제가 얼른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가니까 심한 독감에 고열이라 병원에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병원비를 지불하고 출근하려고 나오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않고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지금 할머니 심정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손주가 저렇게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할머니, 우리 민이 일어나면 배고플 테니까 이걸로 내일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전 그럼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수중에 있는 몇만 원을 드리니 할머니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아이 소식이 궁금해서 다음날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저 유미 엄마예요. 왔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저를요? 참, 미니 몸은 어때요? 어제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지금 다 나았어. 친구들과 눈썰매 타러 간다고 해서 갔어. 이거 내가 오늘 낮에 토종닭 사서 푹 구운 건데 이거 한 그릇 먹고 출근해. 어머, 백숙이네요? 저 닭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아유, 잘 됐네. 요즘 젊은 사람들 백숙 비려서 안 좋아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식기 전에 어여 먹어. 네, 할머니, 잘 먹을게요. 국물이 진한 게 맛있네요? 그렇게 전 수시로 할머니 집을 찾아 식사도 하고 미니 간식이며 옷도 사서 찾아가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미니 데리고 제가 일하는 찜질방에 같이 가볼래요? 거긴 뜨뜻하고 아주 좋아요. 애들 놀 수 있게 장난감도 있어서 미니도 좋아할 거예요. 아유, 유미 엄마 찜질방에서 일한다 그랬지?
아유, 나 한 번도 찜질방에 안 가봤는데. 그럼 오늘 우리 민이랑 가볼까? 네, 할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놀랐는지 아유, 목욕탕보다 후끈후끈한 게 좋네. 근데 저 사람들은 왜 바닥에 누워서 자? 방 안에서 안 자고. 아, 바닥이 뜨뜻하니까 누워서 몸도 데우고 피로도 푸는 거예요. 여긴 따로 자는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베개 베고 자면 돼요. 아유, 참 별나네. 저기 둥그렇게 된 문 달린 곳들 있죠? 거기에 숯방도 있고 불가마도 있고 건강에 좋은 옥으로 만든 방도 있으니까 하나씩 다 들어가 보세요. 전 이제 일해야 돼서요. 그래. 유미 엄마 얼른 일해. 민이랑 여기저기 구경해봐야겠어. 민이도 신이 났던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시원한 식혜와 달걀을 주니 단숨에 다 먹더라고요. 어느새 노곤했던지 할머니는 민이를 꼭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힘들게 폐지 안 죽고 편안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알고 지낸 지도 석 달이 넘어갈 때쯤 밤 10시쯤 찜질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혹시 김순남 할머니 아시나요? 누구요? 김순남... 글쎄요. 할머니 휴대폰에 최근에 통화한 사람이 유미 엄마라고 이렇게 찍혀 있어서요. 할머니. 잘 알아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상태가 안 좋으세요. 교통사고요? 전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있었고 얼굴이며 몸 여기저기에 피투성이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보호자분 되세요? 네, 근데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랑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길가에 있는 상자를 줍고 있는데 한 차량이 순식간에 두 사람 쪽으로 돌진해 할머니가 손자를 밀쳐내고 많이 다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그 차주는 어디 있나요? 그게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무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그 이야기는 현장에 있는 목격자 진술이었어요. 거기에 CCTV도 없고 늦은 밤이라 목격자분이 번호판까지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니 처지가 참 안타깝던데 사고 차량을 알 수 없으니 보상비며 치료비도 못 받고 딱하게 됐습니다. 어린 손자 데리고 폐지 주우며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할머니신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참, 손자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이 없고 아까 계속 울다가 지금 병실에서 잠들었어요. 저쪽 병실이에요. 저랑 같이 가시죠. 경찰을 따라 병실에 가니 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 자국을 보니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김순남 환자분 긴급치료 끝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수술을 수차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 할머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입원이 길어지다 보면 입원비며 수술비가 많이 나올 텐데요. 가족이 아니신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 불쌍한 아이 때문이라도 할머니 꼭 일어나셔야 돼요. 돈은 어떻게든 제가 구해볼 테니까 치료에만 전념해주세요.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회복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전 밤새 응급실에서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샌 아침에 할머니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유미 엄마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좀 다치셔서 몸 움직이시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 미니는 안 다쳤지? 네, 다행히 할머니 덕분에 미니는 상처 하나 없어요. 미니는 저쪽 병실에서 잠자고 있는데 부를까요? 아니야. 많이 놀랐을 텐데 무서운 꿈 꿨다 생각하게 잠자게 그냥 둬. 저 어린 게 얼마나 무서웠을꼬. 할머니,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수술할 곳이 많대요.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무슨 수술이야.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 유미 엄마, 나 오늘 퇴원할 수 있게 수속 밟아줘. 할머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무 걱정 마시고 할머니는 치료만 열심히 받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유미 엄마한테 신세 질 수 없어. 유미 엄마가 나랑 우리 민이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제 병원비까지 부담 줄 수 없어. 내 몸은 내가 알아. 이 나이에 수술해서 얼마나 더 살려고. 진통제 먹고 살면 돼. 이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할머니, 제가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수술 안 하고 퇴원하시겠다고 고집 피우시던데 하루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도 굉장히 통증이 심할 텐데 참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저 안 아파요. 진짜예요. 우리 손잡기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약이나 좀 지어주세요. 할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저는 할머니나 미니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저를 아직도 나무로 생각하시는 것 같잖아요. 남이니까 신세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지, 무슨 그런 소리를. 유미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유미 엄마 사정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유미 엄마 도움을 받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 응? 미안해. 그럼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죠? 병원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회복하셔야 미니도 잘 돌볼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엄마와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할머니가 있는데요. 어린 손자랑 폐지를 주우면서 힘들게 사시고 계세요. 아들 부부는 이혼해서 지금 소식조차 모른대요. 마음이 짠해서 조금씩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며 서로 왕래하며 지냈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어쩌다가. 몸은 괜찮으시니?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몸이 곳곳이 성치 않으셔서 수술을 몇 차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입원 치료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를 감당할 여건이 안 되어서 제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싶어서요. 당신이나 엄마한테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교통사고면 후유증도 오래가고 몇 년은 걸릴 텐데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닐 테고. 당신 마음은 알지만 우리 형편에 부담되지 않을까? 혜주야, 나도 그분 사정이 안 돼서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유미 유진이도 생각해야지. 너가 아니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수소문 해보면 아들도 찾지 않을까?
엄마, 나 그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 아빠 화재로 그렇게 떠나시고 작은 오빠도 떠나보내고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 엄마는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산송정처럼 지냈잖아. 그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옆에 데리고 리어카 끌면서 폐지를 줍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 우리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잖아. 우리 집 망하니까 다들 모른 채 돌아서고 연락 끊고. 할머니도 우리와 같은 처지일 거야. 나 일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해. 우리 생활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돈 벌어서 할머니 치료비에 보태주려고. 그러다 보면 엄마와 당신이 살림이며 애들 돌봐야 돼서 많이 힘들어질 거야. 두 분께 죄송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휴, 그 할머니도 사정이 많이 딱하시네.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정이 많이 든 것 같네. 당신 힘들어지니까 말리고 싶은데 당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라니 나도 말릴 수가 없겠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 알겠으니 할머니 잘 도와드려. 집 걱정은 말고. 대신 건강 해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하지 마. 무슨 일 알아볼 거니? 글쎄, 찾아봐야지. 저 아직 젊은데 일하러 오라는 곳 많아요.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봤고 시장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면 영업이 끝나서 저녁엔 찜질방으로 바로 출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투잡으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다달이 할머니 치료비를 해결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은 병원을 들렀어요. 미니야, 아줌마 왔다. 아줌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미니. 할머니 옆에서 울지도 않고 병간호도 잘하네. 아유, 기특해. 그럼요. 이제 제가 할머니 돌봐드려야죠. 할머니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유, 우리 미니가 이렇게 어른스러워. 나 지난번 수술도 잘 돼서 경과가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다행히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대. 잘 됐네요. 수술하고 치료받느라 많이 힘드시죠? 나야 하루 종일 침대에 편하게 누워있다가 한 번씩 미니 손잡고 병원 앞마당 산책하고 신선 노름이지 뭐. 자네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안 좋아. 낮에는 식당 일하고 밤에는 찜질방 일하는 게 보통 일이야. 아휴, 내 마음이 무거워. 저 전혀 안 힘드니까 얼른 회복하실 생각만 하세요. 그렇게 제가 일해서 번 사비를 털어 할머니를 치료해주는데 어느 날 미니가 아줌마, 저희 아빠가 만나고 싶대요. 갑자기 아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 지금 아빠라고 했어? 그렇게 병원 복도 끝쪽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지 2년이나 지나 아이 아빠가 나타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아버님 되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엄마 소식을 최근에야 듣게 되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유미 어머님이 혼자서 다 감당하신 거 압니다.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면목 없고 감사하다는 말 100번 1000번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미니 아버님.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잘 이겨내신 거죠. 할머니는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미니만 먼저 만나서 유미 어머님 얘기 듣고 빨리 뵙고 싶다고 한 거예요.
엄마 얼굴 보는 게 너무 떨리네요. 우리 민이 갓난아기 때 맡겨서 9년 만에 왔으니 엄마 뵐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드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얼른 만나보세요.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미니 아빠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들어가 할머니와 9년 만에 상봉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죄송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아유, 잘 왔어. 우리 아들 손 좀 잡아보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유. 민이 맡기고 연락도 없이 떠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민이 태어났을 때 너 하던 사업이 망해서 가진 돈 다 잃고 집도 없이 여간방 옮겨다니며 얼마나 고생했니.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도저히 민이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나한테 맡긴 거잖아. 엄마는 다 이해해. 너가 다 사정이 있어서 연락 못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 후엔 어떻게 산 거니? 민이 엄마한테 맡기고 한동안 지방 공사장 다니면서 어떻게든 민이와 함께 같이 살 집이라도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일했죠. 그러다가 거기서 일하는 형님 한 분을 알게 되어서 그 형님 동생이 중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형님 도움으로 중동으로 갔어요. 무역업을 했는데 그게 잘 돼서 큰 성공을 했어요. 그래? 혼자서 그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치료 잘 받아서 이제 괜찮아. 조금만 있다가 퇴원해도 된대. 이게 다 유미 엄마 덕분이지. 그 힘든 형편에도 나 치료비 다 도와줬다니까. 요즘 세상에 가족도 아니고 남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유미 엄마한테 평생 은혜 갖고 살아야 돼.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지금까지 저희 엄마 치료비 대신 내주신 거 제가 바로 갚아야죠. 아니지, 안 그러셔도 돼요. 그 돈 받으려고 할머니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압니다. 유미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와 민희를 대했는지 충분히 알아요. 제가 무례했던 것 같네요. 오늘 처음 뵀는데 마치 빚쟁이한테 돈 갚듯이 그런 얘기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후 할머니는 퇴원하고 미니 아빠는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할머니와 미니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니 아빠는 중동을 지사로 두고 서울에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에 직원이 2천여 명으로 매출이 대기업 못지않은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 큰 회사의 사장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미니 아빠가 우리 가족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미니 아빠가 보내준 고급 승용차에 온 가족이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차도 생전 처음 타본 거죠. 도착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인류 셰프가 직접 요리해준 맛있는 코스 식사를 먹으며 미니 아빠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유미 어머님 가족분들 초대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난 때문에 아들을 엄마한테 맡기고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요. 늘 마음속엔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들 데리러 가야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제 역할을 유미 어머님이 자식 역할을 다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건 감사의 뜻으로 전해드리는 성의 표시니 꼭 받아주십시오. 아니, 저 이렇게 큰 금액을...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할머니 치료비로 쓴 돈보다 몇 배는 더 많잖아요. 오늘은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비서 통해서 유미 아버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훌륭하신 소방관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안전보안팀에서 일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남편 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 일할 수 있대. 아유, 그래, 임서방. 정말 잘 됐어.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보시다시피 휠체어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회사 안전을 지키는 게 맞을는지 오히려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아유, 제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채용하겠습니까? 유미 아버님은 중앙관제실에 계시면서 회사 전체 안전 총괄 업무를 봐주시면 되고요. 회사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채용을 염두에 두고 지은 거라 이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전 너무 감사하죠. 일할 수 있게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폐지 줍던 할머니와의 인연은 기적같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